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온 야암시장의 보이는 라디오 임DJ입니다. 매주 월수금마다 3시부터 5시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죠. 8월 31일입니다. 정말 올해 8월 너무 더웠죠. 특히나 울산이 이렇게 더웠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곧 여름이 끝나가고 있네요. 여러분은 8월 한 달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8월부터 야음시장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해서 DJ를 한 지 딱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과 즐거운 방송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시작할게요. 박혜경의 안녕. 1부 첫 시작은요. 역시나 하루 느린 울산 뉴스로 시작해볼게요. 울산시가 9월 4일까지 지역기업과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지역산업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시행합니다. 수요조사는 울산시에서 단독으로 육성하는 주력사업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과 타 시도와 연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으로 구분 시행됩니다. 정밀화학과 조선기자재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에는 171억 4,300만 원이, 난원융합 소재와 자동차 융합 부품 등 경제협력권 육성에는 181억 5,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네, 울산시가 지역산업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우리 울산의 사업을 육성시키는 사업과 또 타 지역이랑 연계되어서 하는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조선소와 자동차 사업이 발달한 울산인 만큼 이쪽 분야의 기자재에 많은 돈이 투여가 되고요. 역시나 화학 분야에도 많은 돈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더 발전하는 울산이 되길 기대해 볼게요. 다음 뉴스입니다. 거주 외국인과 시민들의 화합을 위한 거주 외국인 체육대회가 어제 문수구장 양궁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그리고 울산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여해 축구와 줄다리기, 장애물 달리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네, 어제죠. 문수구장의 국제양궁장에서 우리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울산 시민들이 함께 외국인 체육대회가 열렸다고 하네요. 예전에 하루느린 또 울산 뉴스 하면서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아졌다라는 뉴스를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외국인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울산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체육대회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타국에서의 생활이 즐거운 기억에 많이 남아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기억이 어디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런 화합의 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시와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우리말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1회 우리말 어플 100일장을 개최합니다. 공모기간은 9월 20일까지이며 외솔 최연배 선생을 주제로 시나 소설, 수필, 희곡 등을 500자 이내 분량으로 작성해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앱에 등록하면 됩니다. 심사 결과는 10월 초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누리집에서 게시할 예정이며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줍니다. 네, 시대가 변한 만큼 100일장이라는 것도 어느새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네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울산시와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제1회 우리말 어플 100일장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9월 20일까지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앱에 등록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음악 듣고 올게요.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상준아의 My Life, 김건모의 핑계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느린 울산 뉴스 네 번째 시작해 볼게요. 제14회 울주군수가 배구대회 울주군수기 배구대회가 어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맞춰 열렸습니다. 15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12개 읍면의 명예를 걸고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울주군 생활체육대회가 주관한 이번 배구대회는 국민들의 체력 증진과 화합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 네. 유난히 발음이 많이 꼬였던 뉴스네요. 여러분은 배구라는 운동을 하시나요? 뭔가 배구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요즘 동호회가 굉장히 많죠. 특히 어른들로 구성된 동호회가 울산엔 정말 활동적이게 많은 것 같아요. 등산 동호회, 뭐 탁구 동호회, 자전거 막 이런 운동과 관련된 동호회들이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울주군에서는 읍면의 명예를 걸고 선수들이 출전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네요. 막 이런 스포츠는 물론 이기면 더 좋지만 다 같이 축제처럼 즐길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뉴스입니다. 아직 입이 안 풀렸네요. 울산 지역 소규모 급수 시설 8곳이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주영순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 검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7곳, 지난해에는 8곳에서 음용수 기존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 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톤 미만 시설로 전국적으로는 1,100여 곳이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습니다. 울산 지역의 소규모 급수 시설 중에 8곳이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냥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이 아니라 마시는 용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음용수의 조건을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1번 무미, 무취, 무색, 투명할 것. 2번 중성이고 경도가 낮은 것. 3번 병원 미생물,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의심이 된다면 마시지 마셔야겠습니다. 음용수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네요. 그럼 이만 하루 느린 울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송창식의 꽃보다 귀한 여인 나얼의 바람 기억 듣고 오셨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임DJ의 수다 시간인 임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역시도 오늘의 옆에서 호응도를 높여주실 우 DJ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친구인데요. friends. 네, 저번 주 가족에 있어서 이제 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존재죠. 바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친구들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듯이 그만큼 다양한 친구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청하는 유쾌한 친구들이 있죠. 꼭 있어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재밌는 곳이 되고 또 뭘 먹든지 또 맛있는 맛집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끌어주는 힘도 대단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약간 좀 이렇게 유쾌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개그에 약간 욕심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성대모사 같은 것도 하면서 반 친구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지루해하면요 그만 웃으세요. 네. 늘 선생님이 이제 저보고 나와서 노래 부르라 그러고 말하라 그러고 애들이 또 막 제 별명이 그때 PD가 꿈이어서 막 임PD였거든요. 그럼 막 임PD 뭐 이렇게 외쳐주면 이제 또 마지못해서 나가는 척 막 하면서 같이 놀고 그랬었네요. 참 재밌었는데 공부는 안 하고 그립네요. 그리고 또 흔히 볼 수 있는 친구가 말없이 늘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주는 친구인데요. 같이 있어도 별 말은 안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마음이 편한 그런 친구 있죠. 뭔가를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이미 그 친구가 조용히 해결해 놨다던가. 우렁각시 같은. 그렇죠. 또 내가 막 오늘 힘들어 막 오늘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알고 연락 와가지고 뜬금없이 위로를 해준다던가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친구 주변에 한 명만 있어도 정말 인생을 잘 살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이유 없이 기분이 좀 안 좋고 막 즐거움도 찾기 싫고 막 이상하게 기분이 다운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울산에 사는 제 친구 한 명이 정말 뜬금없이 평소에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닌데 문자가 왔어요. 오늘 기분 어떻니? 라고 온 거예요. 저는 이 연락에 갑자기 힘이 나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친구애가 어쩜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이런 질문을 했니 하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뜬금없이 물어본 그 친구의 질문에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어서 정말 힘이 났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유형의 친구들과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이런 뭐 네. 갑작스럽게 또 훅 들어갔죠? 네. 네, 저한테는 그런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와, 정말 인생을 네. 잘 사셨네요. 하나는 공부나 하고 그런 놀기만 해가지고. 그죠. 네. 놀아야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네. 그런 흔히 말하는 그 불알 친구라고 하죠. 네, 그 그렇군. 어렸을 때부터 하는 그 친구들이 좀 몇 명 있어가지고. 방송 가능한가요? 아, 가능하겠죠, 뭐. 네, 우리 야음시장은 다 같이 가족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말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어서 그게 또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은 친구가 많은 우 DJ님과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유형의 친구들과 좋은 추억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랄게요. 제 마음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럼 음악 듣고 계속해서 친구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계 신하의 I Pray For You,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주변에 매일매일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저는 정말 매일 꼭 하루에 한 번은 연락이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예전부터 매일마다 뭐 하냐고 일거수일투족 보고하라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하는 질문 중에 하나라도 답변을 안 하면 다 답변해달라는 소리를 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질문에 대답도 잘하고 막 그 친구 안부도 묻고 하면서 지금은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친구가 되었는데요. 이젠 하루를 연락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 중에 자신과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에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싫어하는 것도 비슷한 그런 친구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보통 아주 단짝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랑 같은 사람이 싫어서 서로 경계를 하는 사이가 되는데요. 저는 이 경우에 굉장히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게 서로 같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싫어하는 것도 같으니까 서로 싫은 일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좋은 노래를 서로 공유를 한다던가 뭐 좋은 사진을 공유한다던가 나이가 들면서도 늘 함께하고 싶은 친구 유형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좋은 친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구이긴 한데 약간 좀 밉상인 친구들도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쵸. 일부러 사람들 많은 데서 나의 약점을 이야기를 한다던가 같이 놀고 있는데 자기 위주로만 놀려고 한다던가 뭐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한 번씩 볼 수 있죠. 이런 친구들이 잘해줄 땐 또 잘해줘가지고 참 연을 끊기도 뭐하고 뭐 그래도 친구인데 내가 이해해야지 하면서 만나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나 사회에서 만나도 인사를 하는 정도에서만 그 정도로만 만납니다. 굳이 피곤하게 맞춰주면서 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 주변에 정말 순진하고 착한 친구들이 많아서 늘 같이 놀기는 힘든데도 계속 옆에 있어주는 그런 착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런 친구들까지 이제 밉상인 친구에게 떨어졌다면 그 밉상인 친구는 좋은 친구들을 잃게 된 거겠죠? 뭐 이렇듯 좋은 친구, 미운 친구, 든든한 친구, 재밌는 친구 모두 다 친구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친구로 생각을 한다면 친구의 개성도 존중해주고 친구가 안 좋은 길로 간다면 좋은 길로도 인도해주면서 서로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허. 그러면 음악 듣고 올게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겨울 장미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친구죠. 지금까지 친구들의 유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저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부류의 친구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부가 끝났습니다. 아하이.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시기별로 만난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창 시절에 만났던 친구, 사회에서 만났던 친구, 여행에서 만났던 친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와. 임 DJ의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친구죠. 어제 봐도 오늘 또 보고 싶은 게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랑 수다를 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2부에서는요. 시기별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다음에 덕수군 돌담길, 잔일이의 뜨거운 안녕, 미스에이의 백걸 굿걸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제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학창 시절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만남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초등학교 친구들은 가장 순수하고 장난기 많을 때라서 같이 잠자리가 아니라 잠자리를 잡았던 기억이나 발음이 이상했죠. 기억이나 피아노 학원이나 미술 학원을 함께 다녔던 기억이 많은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와 저는 이제 아파트에서 윗집 아랫집으로 살아가지고 365일 중에 350일 정도를 그 친구와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입학해서 만나는 친구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친구와 같았는데요. 그래도 교복을 입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만남은 늘 설레었습니다. 막 또 다 같이 사춘기에 접어들 때라 정말 낙엽만 떨어져도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네요. 이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간 고등학교는 정말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저는 늘 남녀공학을 다니다가 여고로 입학을 하니까 모든 게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남자애들이 서로 싸우다가 유리창도 깨고 막 아이고. 과격한 행동들이 많았었는데요. 여고에 오니까 유리창이 3년 내내 깨지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여자다 보니까 서로 너무 편해가지고 여고의 매력에 푹 빠졌었던 시절이 있었죠. 오히려 남녀공학보다 단결력도 더 생겨가지고 정말 재밌는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는 평생 친구다. 뭐 이런 말. 응.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자주 보고 자주 연락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친구들입니다. 같이 개도 만들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렇게 다니면서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 아마 이 친구들과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은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소중한 친구들이 있나요? 음흠. 질문할까요? 있나요? 에? 아, 평생 함께 아. 하고 싶은 친구들. 네. 아, 뭐 그랬으면 좋겠지. 뭐 걔네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다.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도 그렇게 네. 생각할지 모르겠으니 그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저희 어머니 또래분들은 어렸을 적 이사도 정말 많이 다니고 전학 같은 것도 정말 자주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친했던 친구들과 연락처도 없이 옛날엔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렇게 헤어지게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뭐 이메일도 없고 역시나 폰도 없고 서로 연락할 방법이 지금과는 다르게 마땅치 않아서 네. 인연이 많이들 끊기셨던데 어허.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 어플 중에 밴드라는 어플 있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옛날 친구들을 정말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네. 서로 사진 보면서 어머 얘 너 영희니? 이러면서 나 철수 막 이러면서 동창들과 모임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늦게나마 찾은 친구가 정말 얼마나 반가울까요? 거의 한 4,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일 텐데 요즘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사람을 찾는 게 예전보다 쉬워졌잖아요. 음흠. 그래서 많은 옛 인연들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걸 보니까 괜히 뿌듯하네요.
여러분도 만나고 싶으신 친구들 있으시면 한번 밴드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말 잘 찾아지더라고요. 어허. 예를 들어 내가 송정초등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송정초 이렇게만 쳐도 송정초에 관련된 막 밴드들이 막 떠요. 그 중에 이제 뭐 울산 송정초다 그러면 울산에 있는 송정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몇 학년 때 몇 반 이러면서 어휴. 이름을 설정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내 반에 맞던 그 친구 이름이 같다. 그러면은 나의 아. 동창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서 많이들 만남을 가지시더라고요. 음.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찾고 싶으신 친구가 있다면 밴드라는 어플을 이용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김준표의 친구야, 조피디의 친구여 듣고 오셨습니다. 아까는 학창 시절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만나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우선 대표적인 사회생활의 첫걸음인 대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MT도 가고 술도 마시고 과제도 하면서 학교를 다닐 땐 누구보다 가장 많이 붙어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은 게 바로 이 대학교 친구들인데요. 또 이게 신기한 게 방학만 되면 연락도 잘 안 하고 보는 횟수도 확연히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개강날 다가오면 다 같이 수업 시간표도 짜고 또 개강해서 엄청 친한 듯 또 붙어 다니게 되죠. 그래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꼭 같이 먹고 과제를 하면서 잠도 많이 밤도 계속 같이 새고 과제하다가 뭐 모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는 오랫동안 만남이 유지되고 있는 게 또 대학교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친구가 일을 하며 만나는 친구나 회사 동기들인데요. 나이가 같아서 친구를 먹던가 아니면 같이 입사한 해가 같아서 친구가 되던가 하는 그런 건데 일을 하다가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같이 풀거나 일 끝나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더욱 돈독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연출진의 막내 PD였고 같이 일했던 작가들 중에 막내 작가가 저와 같은 나이였는데 어허. 서로 무언의 눈빛이라고 하죠. 서로의 힘듦을 눈빛으로 주고받으며 무언의 공감대를 형성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로의 각자의 위치에서 힘이 되어주는 친구 사이가 되었네요. 여러분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좋은 인연이 있나요? 사회 나오면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가 힘들다지만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직 많기에 충분히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굳이 동갑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조금 어리거나 조금 많아도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올게요. 내 남자친구에게 조용필의 친구여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친구였죠. 다시금 친구의 소중함을 이제 알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면 가장 털어놓기 좋은 상대가 바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친구가 해주는 위로를 받으면서 또 친구가 해주는 공감을 받으면서 아하. 그렇게 함께 성숙해지는 게 바로 친구가 아닐까 싶네요. 어허. 뭘 해도 함께 있으면 즐겁고 둘보단 셋이 좋고 셋보단 넷이 더 좋은 게 바로 친구죠. 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오랜만에 한번 안부 전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의 임DJ의 보이는 라디오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이상 야음시장의 보이는 라디오 임DJ였습니다. 감사합니다.